자, 여러분, 어제 미국 증시를 보셨나요? 이란 공습에 최고 지도자 사망까지 터졌습니다. 자, 이런 게 터지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다? 전쟁이 끝났구나. 그리고 심지어 나스닥이 보합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비트코인을 이제 풀매수 때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 호르무즈 해협은 막혔고 트럼프는 필요하다면 지상군 투입도 가능하다. 나는 장기전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완전한 이런 시사를 하면서 예고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재점화입니다. 여러분,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까요?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제자 비트코인이 왜 70K의 문턱에서 미끄러졌는지, 왜 지금 당장 불장으로 가지 못하고 트리거 구간에서 이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자료들로 모두 완벽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확신할 때가 아니라 살아남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좋아요 누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선형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우리가 이번에 찍은 저점과 고점, 그 다음 저점을 이어서 이런 수렴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이 수렴 부분의 상단을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호재 고갈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 반영을 끝내고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 수렴을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2월 9일과 2월 16일을 이은 이 고점 채널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는 비트코인이 단 한 번 롱으로 이 숏을 내리는 개미들을 죽여버리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을 먹고 아래쪽으로 하향했다가 이번 전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이 해당 구간은 우리가 TPO 지표로 봤을 때 사람들의 투자 매물대, 투자 심리 매물대라고 하여 POC 자리 68.2K, 이곳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지지저항 매물대임을 알 수 있고, 해당 구간을 제외하고도 코로나와 이번 패닉셀 이 두 번을 빼고 지금까지 저점과 고점을 지켜준 이 비트코인의 상승 채널의 하단에서 버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전 고점에 대한 해당 매물대를 타파하지 못한다면 하방에 대한 압력이 훨씬 더 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방 압력을 생각하면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꾸릴 수는 있어도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없이는 아직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고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격 상승 압력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기대감이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선언이 얼마 가지 않아서 새로운 이란과의 갈등이 생겼죠. 자, 이 시장은 중동발 공급 쇼크라는 복병을 만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넘보는 상황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다면 보통 에너지주들은요, 수혜를 입겠지만 운영비가 커진 빅테크 금리들은 타격을 입게 되고 금리 인하는 지연되게 됩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재점화에 대한 압박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은 명백히 여전히 하방 압력이 곤두서 있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어제 같은 장을 한번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수익을 냈다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장에서도 써먹을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쭉 넘겨볼게요. 우리가 왜 이 노란 선에서 매매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끄고 한번 봅니다. 1시간봉 기준으로 우리는 이전 이 저점에서 가격의 저점은 내리지만 이 RSI의 저점은 올리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CPI와 함께 단기 반등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여기를 이 박스권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 저점과 이 저점 부근, 이 매물대 부근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무빙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의 진입가, 손절가가 이곳에 지금 형성이 돼 있다는 뜻이고, 이곳을 한 방에 터뜨리면서 진입한 개미들을 모두 죽이는 큰 장대 음봉이 등장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안으로 내부 진입을 해주지만 이때
이때 개미들은 다시 오르는 건가? 이때는 찐반이겠지 하고 들어온 개미들을 한 번 더 죽이는 무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서 지금 상승을 했죠? 62K부터 반등을 가져갑니다. 자, 62K는 어떤 구간이라고 했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이전장을 봐야 된다. 자, 이전장 같은 경우는 이 불플래그 패턴을 통해서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채널의 상단과 하단을 찍어주다가 처음으로 아무런 하락 없이 동시에 이렇게 매물대를 밟고 올린 구간, 이곳이 62K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은 유동성이 모인 구간이라고 했고, 이 구간이 터지면 어떻게? 이 아래에 있는 유동성을 먹으면서 57에서 59K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또 한번 지켜내면서 올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장이 심화되고 여기에선 뭐에 따라 움직이나요? 이제 이슈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슈에 따른 목표가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목표가 세팅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안전한 자리들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가 어디였냐? 그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하단에 이 똑같이 지지를 받았던 곳에서 들어가는 곳에서 이 채널의 상단, 여기에서 1차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었고 2차는 이전 고가에 가기 전에 FEG에서 안전하게 한 차례의 수익을 내면서 저는 전량 매도를 넣었습니다. 자, 안전한 자리에서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목표가 도달이 돼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 분명한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설명을 드렸다. 기대감 상승에 계속해서 베팅을 해보겠다. 목표가를 수정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추격을 하는 것이 아닌 목표가에서 안전하게 익절하는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1차, 2차 목표가까지 들이면서 손절가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들고 가고 69.58%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제가 들어가는 모든 자리들은 제 매매 일지를 남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금전적으로 저에게 뭘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그냥 제 관점을 여러분들이 공유받아서 한번 보시고 참고만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모두 보실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놓았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돼 있으시다면 모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제 관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26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냐? 우리는 결국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을 위해서 막 언제 오는 명목 없는 상승이 아니라 저는 이번 해소의 장이 상승의 그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지점이 지금 이 구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괜히 엄한 곳에서 추격을 하면은 그 시들을 다 녹여서 우리가 나중에 이익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지금 상승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74K, 75K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저는 여기까지 갈 때 분할 익절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지금 당장에 가기는 조금 힘들다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계속 실시간으로 봐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하방 압력이 좀 세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유 계속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모든 증시에서 봤을 때도 두 개의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2026년은 결국 상승을 할 건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트리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엔 상승을 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인내심이 필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호르즈 해협도 막히고 전쟁도 안 끝났고 계속해서 멘탈리즘을 흔들 수 있는 이러한 이슈들이 터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계속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전쟁통 속에서 뭐 비트코인 하는 미친놈들이 많지는 않겠다 이런 심리를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스닥에도 타격이 갑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나스닥 하락은 또 기가 막히게 따라간다. 그러니 주기적으로 계속 하방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한 번에 무너지는 자리들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지가 될 수도 있지만 붕괴가 되는 시점으로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디냐? 우리 이 단기 채널 지금 보이시죠? 이 단기 채널이 무너지면 이 주봉 채널과 함께 뭐가 오겠어요? 다시 하락으로 내려오는 이런 트리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간들은요. 우리가 수렴 형태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 압력이 세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동시에 지지가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목표가밖에 되지 않으며 하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또 하나의 기술적 차트 분석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스닥을 보셔야 되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쉼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과 이 저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채널이 있습니다. 자, 이 채널 안에서 우리 지금 고점을 두 번이나 지키는 이러한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얼마 전 엔비디아가 호조가 나왔음에도 나스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AI 기술주도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지금 한 번 도달을 했다. 그렇다면 당장의 나스닥이 이 구간을 모두 뚫고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힘들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힘든 장이다. 그리고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봉에서 이렇게 일목구름이 있으면 이 캔들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된다? 당기려는 힘이 강해진다. 그럼 주봉 일목과 당기려면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붙이는 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디커플링이 나지 않는 이상 하방에 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날봉으로 봤을 때도 부합을 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금 상단 아래로 놓여져 있고 우리가 정확히 보고 있는 이 일목구름의 상단까지는 타파를 하지 못하면서 지진부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원유 값이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될까요? 이 불확실성인 이 미국과 이란의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이슈가 해결됐을 때 빠르게 비트코인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리를 봤을 때 제가 오늘 어떤 구간들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는 단기 반등 자리로 볼 수 있는 이런 채널의 상단선, 하단선, 보고 있는 67K 자리에서 반등을 깨하지 못하고 이런 단기적인 목표 자리 혹은 큰 반등 자리가 나오더라도 이런 구간을 뚫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확률이 더 크다. 그리고 아래쪽 확률에서는 트리거로 볼 수 있는 구간이 65K, 강력한 지지저항 구간이 되어줬던 이 65K 부근이며 아래쪽에 있는 62K 부근을 이탈과 동시에 오랫동안 가져왔던 57K에서 59K 구간의 강한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 다만 이 강한 V자 반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런 음봉, 긴 음봉과 같이 패닉셀이 나와줘야 매물대 없는 상승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대한 실시간 차트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등의 여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금 나오는 이슈들의 해소 자리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술적 지지 구간들이 명확하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단기적인 자리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추가 임팩트 있는 지지 구간들 모두 말씀드리고 있으니 자, 여기에 대한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스터디룸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성공적인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한 번에 반등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시드 관리하면서 안전한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